자, 이제 여러분들 저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연히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여러 가지 분야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크게 본다면 이제 의병, 지금 싸우자. 그 다음이 애국개몽운동, 일단 실력을 키우자. 그리고 우리의 경제를 한번 불러 일으켜보자. 그리고 각 문화에서 우리 문화를 지켜내자. 라고 하는 네 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그 저항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의병, 애국개몽운동, 그 다음에 경제적 구국운동, 그리고 민족문화소운동 요 네 파트를 통해서 어떻게 저항의 형태가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저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결코 왜소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당당한 역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다는 거 시험 보기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외울 게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측면을 접근하지 마시고 외울 게 많으니까 우리 역사가 참 자랑스러운 역사구나 라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외울 게 없어. 텅 빈 칠판이야.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고 비겁의 역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칠판에 그득그득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저항의 모습들을 적어낼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역사가 알차고 자랑스럽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저항입니다. 의병입니다. 지금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자, 요 의병은 위정척사부터 출발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네, 위정척사의 어떤 그 흐름들. 예전에 왜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개화파와 위정척사로 나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호위 지킨다는 얘기죠. 바른 것을 지키고 배척한다는 얘기예요. 사악한 걸 배척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른 것이라고 하는 건 성리학적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전통을 지키자. 그리고 배척하자. 서양 모든 것들을 배척하자. 뭐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이제 배운 거 복습하는 거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있을 때 우리가 보였던 모습은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통상수교에 맞서서 우리가 어떤 모습들로 나왔을까? 두둔두둔. 여기 맞서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 통상반대. 여기 맞서서 우리는 통상반대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반대. 뭐 이 대표적인 게 있다면 이제 흥선대원군 때, 흥선대원군 때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겠죠. 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결국 흥선대원군이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고종정부가 들어왔고 우리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게 뭐였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럼 어떻게 했을까? 문이 열렸단 말이야. 개항을 또 반대하죠. 이 개항에 반대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개항 반대. 개항을 반대하는 모습들. 이 개항 반대에 앞장섰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면 뭐 최익현 같은 인물. 그렇죠? 최익현 같은 인물들. 이때 이 최익현이 주장했던 내용이 뭐예요?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외양일체론을 들고 나옵니다. 외양일체론을 들고 나오더라. 그래서 일본과는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외양일체론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문은 열렸고요. 결국은 개화파들에 의해서 이 개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었죠. 그중에서 이슈가 됐던 사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방러하기 위해서 친중 결의를 연미하라. 어떤 책자였죠? 여러분 기억나요? 맞습니다. 바로 황준센이 썼다는 이 조선책략을 이 김홍집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오면서 아주 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맞서가지고 이제 영남 지역에 만여 명이나 되는 유생들을 들고 일어났던 사건, 이게 바로 영남 만인소라는 것이죠. 이 영남 만인소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만손. 퇴계 이황의 후손이죠. 이만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으켰던 사건, 영남 만인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통상반대, 개항반대, 뭐 개화반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반대인데 들어주질 않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겨우 그 뒤부터는 실력으로 싸우자. 이제는 몸으로 보여주자라는
의병투쟁으로 연결되고 있더라라는 또 다른 어떤 그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을미의병, 을미사변, 네, 을미사변이 또 이유가 될 겁니다. 특히 이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도 문제가 되지만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보다 더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단발령. 이 을미개혁에서 나왔던 그 단발령이라는 이슈. 이건 뭐 정말 충격적인, 이 유생들한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을미의병,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러했던 그 의병이 될 텐데요. 자, 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거는 지금 이제 단발령, 특히 이제 단발령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됩니다. 이건요, 양반, 네,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들고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땐 결국 여러분들 기억나요? 을미개혁 그 이후에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적인 어떤 그 중심에 서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이 뭐였죠? 아관파천이었어요. 그죠? 아관파천을 통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가보 을미개혁 무효화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 했다. 단발령 이것도 이제 무효. 이거 강제로 하지 않겠다. 무효. 이제 이런 모습들 보이니까 이제 고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의병들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이제. 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해서 이 고종이 해산 권고를 내립니다. 고종이 해산을 할 것을 권고하는 모습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을미의병의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을사의병이 나옵니다. 을사의병의 원인은 뭘까요? 아까 우리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바로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당했던 사건. 여기 이제 맞서 나왔던 게 을사의병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을사의병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놓지 마실 게 있어요. 바로 평민의병장 신돌석. 신돌석 같은 인물. 신돌석 같은 인물. 이 신돌석의 역사의 의의는 뭐냐면 최초의 평민의병장이 지금 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평민의병장이 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양반들이 중심이 되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면 이 신돌석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양반 아니잖아. 돌석이야, 돌석이. 그죠? 상민 같아. 그죠? 바로 이런 평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을사의병부터 이제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 최익현 같은 인물. 화면에서 봐. 이 최익현이 자꾸 등장하는데, 그렇죠? 바로 흥선대원군 탄핵했던 최익현. 그리고 강화도주야 개항반대했던 최익현. 그리고 을사의병에서 저항했던 최익현. 뭐 이런 어떤 그 최익현의 어떤 모습들이 좀 반복돼서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익현은 결국은 이제 어찌 우리가 우리 군인들과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붙잡히게 되고 결국 대마도로 유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순국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 신념을 바꾸지 않고 그 신념을 지켜냈던 어떤 그런 선비, 그러니까 전 보수의 아이콘은 바로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권 바뀌더라도 입장 바뀌더라도 자신의 어떤 신념 같은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보수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을사의병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미의병이 있는데 정미의병의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도 배웠어요. 바로 고종이 강제로 퇴위가 당했습니다.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 바로 군대가 해산됐다는 사실. 자, 여기에서 이 군대가 바로 이 의병에 합류하게 됩니다. 의병이 합류하게 되면서 이 의병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정미의병의 어떤 특징을 본다면 그래서 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의병 전쟁화. 와우, 규모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의병 전쟁으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13도에서 뭐예요? 창의군. 13도 창의군을 결성해가지고 이들이 서울 진공작전
진공작전을 감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진공작전. 그러니까 이 의병 전쟁과 이렇게 규모가 커지게 된 배경은 바로 이렇게 군대가 해산되면서 그 군대가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13도 창의군, 어떤 13도에서 여러 의병들이 모여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시행하는 그런 모습들. 물론 이 서울 진공작전은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있었다. 정말 끝까지 결연히 싸운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의병이 많다 보니까 일본이 이 의병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게 식민지가 어렵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대대적인 어떤 거 진압작전을 벼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의 주권은 거의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910년 돼서야 공식적으로 우리가 식민지가 됐습니다. 왜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을까? 그건 그 5년 동안 이렇게 처절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함부로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 5년이라는 시간,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